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정보 카페 검신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통합민원연구소 민원연구동 아라 계양로 황허교차로 신호 관련 안내 드립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도 올린 그런 글인 거에 관해서 올라왔습니다. 모경종 위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경종입니다. 아라동에서 서울 갈 때 이용하실 아라 계양로에 고정식 신호가 설치된다는 계획을 접하고 바로 현황 파악과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의원실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해당 교차로는 개통 시점부터 일반 고정식 신호가 아닌 감응형 신호 체계로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교통 흐름을 통해 효과를 먼저 확인하면서 운영상 효과가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도로 교통을 늦추지 않되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실은 개통 이후에도 현장 교통 흐름을 계속 점검하고 검단에서 서울을 오고 가실 때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중한 문제 제기와 제안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경종 위원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알았는데 이번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게 고정식 신호가 되면은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그 신호에 막혀 가지고 흐름이 끊기게 되는데 이 감응형으로 바뀌면은 이게 차가 있을 때만 그 신호가 걸리기 때문에 훨씬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민원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모경종 국회의원님께서 바로 이거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카페에 나오는 글들을 담당 공무원분들도 항상 모니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님께서도 여기 회원이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의원실 직원분들 빠른 조치와 공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감응식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단구 서울 간 통행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황허 교차로를 이용해 계양구 남북으로 이동하는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신호등이 켜지는 시스템인지요? 아니면 통행량에 따라 지능적 감응을 하는 시스템인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이신 수송도로 삼거리의 바닥문구를 계양 매립지에서 검단신도시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아라 계양로 개통 일정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라 계양로가 개통하면 기자, 유튜버, 외부인들이 방문, 취재가 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수송도로 삼거리에서 드림로 우회전할 때 3번의 아슬아슬한 끼어들기를 하는 동안 6개의 매립지 바닥문구를 보고 검단신도시, 검단구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실망스러워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모든 게 다 초반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좋은 우리 검단신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기본적 신호 주기는 유지하면서 청신호 80초 등
그 주기 안에 차량이 감지되면 적신호로 바뀌고 차가 없으면 청신호가 80초 추가로 연장되고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런 방식이 있었군요. 교통량 감안해서 최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계속 피드백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매립지 이미지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고. 의원님 일산대교 연결도로 신경 좀 써주세요. 다 만들어 놓고 김포 구간 공사가 미진해서 개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의원님 감옥형 신호는 부족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한 방향으로 합류만 되도록 해주세요. 그 도로는 전액 검단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분담금으로 지어진 도로입니다. 황호마을 장기동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요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검단 중앙역과 아라역 사이 버스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역과 역 사이를 바로 직통으로 가는 마을버스도 만들어주세요. 가까운 김포로 가는 버스도 너무 없어서 김포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타야 할 정도입니다. 감흥식 문제는 이륜차는 인식을 못함. 검단의 국회의원 모경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관련하여 원당대로 유연사거리에서 원당사거리까지 원당대로 신호체계를 연동하는 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유연사거리에서 끊기고 후반 3차 앞에서 끊기고 아라역에서 끊기고 금강사거리에서 끊기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단 신도시 원당대로 신호체계 연결 신호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라 계양로는 타 도로들과 접속하는 부분이 정말 엉망입니다. 무슨 설계를 그리 해놨는지 드림로와 접속하는 부분 보면 드림로 쪽에서 달려오는 차량 속도와 맞춰 진입할 수 있도록 접속 부분을 좀 길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골목길 접속하듯 바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유연사거리에서 원당대로와 접속하는 부분 보면 서로 길이 엇갈리게 만들어 놔서 도로 개통하면 양쪽 접속 부분에서 접촉사고 많이 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검단 기업부지 기업유치도 더 늦지 않게 지금부터 빠르게 제대로 추진 바랍니다. 더 이상 검단의 물류, 제조, 창고, 공장들이 아닌 서울과 가깝고 공항과도 가까운 젊은 도시 검단에 맞고 젊고 유망한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문화, 디자인, 유망 기업들 유치가 되어야 하고 필요한 특화구역 지정과 혜택들 갖추고 알려야 하고 관련 센터들을 갖추어 나가길 바랍니다. 특히나 기업부지 철도 교통망 확보는 검단 전체로도 매우 중요함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모경종 위원님 앞으로도 검단 신도시를 위해 많은 일 하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내집깎기 카페에 검단 신도시방에 들어왔습니다. 검단 청약 도전대 바로 매수. 치킨 맛있다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점수가 좀 뒤지는 분들은 바로 매수가 나을 것 같고요. 점수가 좀 되시고 가능성이 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 도전이죠. 왜냐면 아파트를 가장 싸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이라고 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시댁 쪽 검단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신생아 특공 1명이라 당첨 확률은 낮은데 검단 쪽 AA17, AA36, 자이 무순위까지 후회 없이 차례대로 다 써보고 매수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매수할까요? 바로 매수하면 외벌이 예정이라 5억 후반대 6억까지는 무리 없이 매수할 생각인데 청약 도전할 사이에 무주택 포지션일 때 집값이 오를까봐 무섭네요. 이런 글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호선 개통해가지고 갑자기 막 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생각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바로 매수가 답입니다. 왜 가능성 희박한 데다 베팅을 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가능성 희박이란 같은 조건이면 선도전 후 매수가 좋지 않나요? 로또 확률보다 좋으니 도전입니다. 여긴 물량 많아서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으니 청약 도전 후 매수 추천.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이라서 청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 가시네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비유해도 될까요? 오호. 하이리스크만이죠. 내년 1월 호수공원 쪽 중흥 1단지 전매 제한이 풀립니다. 입주는 27년 6월이고 거기 분양권 매수하세요. 그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호수공원 바로 앞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피 얼마나 붙을까요? 피는 층과 동이 나쁘지만 않으면 1억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워낙 분양가가 저렴했던 곳이라 최하는 5천만 받는 집도 있겠죠. 먼저 청약부터 하시고 매수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5억 후에서 6에서 살 수 있는 괜찮은 입지 단지가 없습니다. 아라역을 보면 호흡음프를 제외하고 가격 방어가 잘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검단 중앙역도 제호수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이 단지들을 매수하자니 7억 이상은 있어야 매수하더라도 먹을 게 많이 줄어들어요. 언급하신 단지들은 최소 7억 이상 갈 단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 도전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AA17도 7억 분양이면 먹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청약 도전해보고 이후에 매수 추천합니다. 동의. 의견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 핵심지, 인기단지 외엔 거래가 좀 주춤합니다. 인천은 송도나 청라도 이렇다 할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 같진 않고요. 검시는 5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 불발된다면 GTX 확정인 신검단 중앙역 초역세권 외의 단지들은 약보합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로 5호선 발표는 한참 걸릴 듯해 보입니다. 발표한다고 해도 불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 같은 청약 다 놓고 매수 고민할 것 같아요. 의견 감사합니다. 당장 매수보단 청약 다 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되 중간중간에 분명 전매 제한 풀리면서 바겐세일하는 매물 나올 거예요. 그거 가격 괜찮으면 그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검단 중앙역 기준 1km, 아라역 호수공원역 기준 800m 이내에 들어오는 단지들. 이편한 웰카운티도 전매 풀릴 때 생각 중입니다. 호호. 청약이 제일 저렴하죠. 청약 도전. 그러고 보니까 서울 5호선이 1월 달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요. 근데 지금 1월 다 돼가지 않습니까? 벌써 1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발표도
늦게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검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GTX-D 예타 면제 5호선 조기 착공, GTX-D 5호선 뉴스, 5호선 예타 예상하는 두 기관의 차이. 링롤 복숭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코앞, 장밋빛 전망대 냉정한 현실 현재 김포시청 주변에서는 예타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국회와 국토부 등 실무진은 시각이 매우 냉정하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경제성 지표가 극적으로 반등했으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출처는 중부일보. 김포시만 긍정적 낙관론, 국회와 국토부 실무진은 비관론. 기재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결과를 지난해 9월 발표하려 했으나 비용 대비 편입, BC값이 0.4로 일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서 발표가 이달로 미뤘죠. 과연 이번에는 기재부가 어떤 판단을?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김포시는 KDI 예타 조사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5호선 연장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직감하고 있을 겁니다. 낙관적 입장이라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신속 예타 일정이 9개월을 초과했을 때 일반 예타로 전환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경제성이 낮다는 언론 내용에도 김포시는 말을 아끼고 있죠.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사 한 줄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1번 공약사항인 5호선 연장이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그냥 잘 되고 있다는 간단한 표현으로 넘기기는 건 좀 아니죠. 더구나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했고 비관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낙관적인 어떤 힌트라도 보여줘야죠. 시민들의 궁금증이 폭발 직전인데 당연히 시 입장이 있어야죠. 정치적인 노선이라 쉽지 않다니까요. 범죄 노선이라 쉽지 않음. 5호선을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신속 예타 통과 안 된다고 봐야죠. 최소한 2, 3번의 예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좀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4, 5년이란 시간이 또 허무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된다는 보장은 없죠. 계속 기다릴래요? 100일 플러스 향산리 뺄래요? 택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노선이 바뀌면 또다시 새로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이 조정안으로 올라간 예타 그대로 통과시켜야지, 이 노선을 바꾸려면 다시 예타 들어가야 됩니다. 전공법이 안 되니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정치적 리스크만큼 큰 위험은 없죠. 김포시에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게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지방선거가 올해 6월에 있는데 6월까지 늦어지면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는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포와 인천이 사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백일역, 향산리역 정거장을 빼야 한다고 개인 의견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빠질 일도 없고 거기 빼면 콤팩트 시티까지 갈 5호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개역을 뺀다고 경제성이 향상되지 않아요. 왜냐면 건설 비용 B가 빠지면 이용 수요, 편익 C는 그대로이거나 또
증가해야 경제성이 향상되는데 정거장이 없어지면 이용 수요도 빠지므로 경제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죠. 또한 향산리역을 뺄 경우 그 수요의 일부가 버스 타고 풍무역으로 접근한다고 봐야죠. 이 경우 풍무역의 환승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즉 풍무역의 환승 공사비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향산리역 공사비가 100% 빠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향산리역은 시내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정거장이 위치하는 겁니다. 김병수 시장도 향산리역을 넣어야 경제성이 올라간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다시 말해서 향산리역이 빠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작 시내에 산다에는 역도 없습니다. 억지로 향산리 아파트들 집값 올리려는 수작이에요. 향산리 제외한 영역 결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시내폴과 향산리 여건을 감안해서 정거장 위치를 향산리역으로 계획한 거죠. 시내폴 중심으로 노선이 더 올라가면 사후역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 검단 방향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전문가들과 김포시, 대광인가 검토해서 내놓은 안을 두고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 향후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그 위치에 건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만 본다면 님의 의견, 집값 올리려는 수작이 반감을 살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는 님은 보셨어요? 향산리역 빼면 경제성 나아진다는 내용 보셨을까요? 서울시가 용역한 내용과 그리고 김포시 및 인천시가 용역한 결과에도 향산리역이 들어가 있죠. 더 이상 논쟁의 의미는 없죠. 댓글이 너무 많아서 생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건단 신도시 거쳐서 이렇게 국제형으로 됐어요. 그러면 요즘 의견들은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가지 왜 이렇게 가서 그 BC값을 깎아먹냐 막 그러는데, 여기 한강 주변에 한강 조망 신도시들 개발이 예약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BC값에 포함을 시켜야지. 이런 건 포함 안 시키고 BC값이 0.4다. 그거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들을 자꾸 포함시켜서 BC값을 올려야지, 이 0.4는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선거 6월달에 있는데 그 전에 예타 발표가 나와야지 지방선거까지 질질 끄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예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